UDT 초등과정 잠수합 파트 2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쿠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UDT 44기 당시 기준입니다. 스쿠버 잠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흔히 말하는 개방회로 오픈 잠수, 그 다음에 폐쇄회로, 이렇게 두 가지를 초등과 교육과정에서 훈련을 하고요. 처음에 일단 개방회로, 흔히 쓰는 이제 공기방울이 바깥으로 노출되는 거, 그거부터 이렇게 잠수 교육을 시작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교관님들이 항상 시범을 먼저 보여주시고 물속에서 이렇게 생도들 하는 거 이제 안전부터 해서 이렇게 잡아주시는데, 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짝잠수입니다. 항상 페어 버디를 같이 이렇게 해서 잠수를 하고요. 진해에서 해서 진해에서 12주까지 있고, 제주도 전지훈련을 가는데, 제주도 가서도 잠수훈련은 잠수학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복장 자체가 지금은 BCD 자켓을 다 착용하지만 예전에는 BC 자켓이 없었거든요. 생도들은 그냥 뭐 어찌 보면 뭐 좀 단순 무식하죠. 그냥 그 백팩에 더블렁, 싱글렁 말고 더블렁을 사용합니다. 더블렁 사용하고 그냥 백팩에 웨이트 벨트만 차고 오리발 수경 이렇게 해서 다이빙을 하고요. 슈트는 생도 때는 슈트 하의까지 입은 적은 제 기억으로 없는 것 같고, 그냥 슈트 상의만, 상황에 따라서 슈트는 상의만 입고 스쿠버 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수영장에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적응 훈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 나가서 주간, 야간 이렇게 침투 훈련을 하는데, 먼저 스쿠버 기본적인 어떤 이론 교육은 회복주 때 했으니까 이론 교육이 돼 있는 상태에서 스쿠버 잠수할 때 뭐 저는 사제에서 교육은 안 받아봤지만 기본적인 어떤 뭐 마스크 물빼기라든지 여러 가지 뭐 짝호흡 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수신호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더블롱으로 그 렁 수영을 하거든요. 렁 수영이 뭐냐면 기체가 이제 다 됐을 때 어떤 더블렁을 메고 렁을 버리지 않고 장비를 그대로 착용한 상태에서 호흡기를 안 물고 이렇게 수영을 해서 하는 건데, 렁 수영을 50m 시킵니다. 저 같은 경우 렁 수영 진짜 힘들었거든요. 아마 다른 생도들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어떤 BC 자켓이 없이 웨이트 벨트에 렁 무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상태에서 50m 수영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영을 뭐 잘 못하고 들어와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렁 수영이 진짜 많이 힘듭니다. 지금도 아마 똑같이 할 건데, 렁 수영을 50m를 하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그 디칭 기어를 5m하고 7m에서 하는데, 디칭 기어는 뭐 아시다시피 장비 착용한 상태에서 바닥에 내려갑니다. 내려가가지고 마스크부터 해서 뭐 오리발, 수경, 뭐 렁, 웨이트 벨트 모든 걸 다 이제 바닥에 이제 놔두고,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물속에 이렇게 숨겨놓고 물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착용한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5m 수심에서 먼저 하고 그 다음 7m 수심에서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힘들었어요, 개인적으로. 뭐 푸는 거야, 해체하는 거야, 뭐 크게 어렵지 않는데, 다 해체하고 수면으로 부상했다가 다시 내려가서 이제 착용해야 되는데 그 내려가는 게 힘들더라고. 그 뭐 하루 종일 추운데 뭐 이렇게 물에 있어서 뭐 호흡도 호흡이고, 그때 당시 잠수복 슈트 상의를 입고 있었나 정확하게 내 지금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음성부력으로 이렇게 차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때. 그래갖고 뭐 억지로 차고 내려가가지고 물론 한번 하기는 다 했는데 개인적으로 그게 좀 힘들더라고. 그 뭐 밖에 싸제에서는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UT에서 할 때는 모든 장비를 다 그냥 바닥에 이제 해놓고 거의 뭐 팬티하고 러닝만 입은 상태에서 이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뭐 본대 내려가서 뭐 수영장에서 놀면서 할 때야 뭐 우습게 장난으로 하는데 생도 때는 그래 이상하게 그래 힘들더라고. 하여튼
그 뒤친 기어 탈부착 기본적으로 이제 7m에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라스먼트를 하는데 하라스먼트는 이제 응급처치 개념이거든요. 물 속에서 어떤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제 대처를 해야 되니까 그걸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훈련인데 이게 또 많이 힘듭니다. 왜냐면 제가 교관님을 못 보죠. 우리는 바닥에 있고 수심 그 바닥에 이제 착지해 있고 아니면은 뭐 움직이고 있으라 하고 그 상태에서 교관님이 언제 불시에 와가지고 막 할지 모르는데 마스크 벗기는 거는 이제 기본이고 이제 그 레귤레이터를 벗겨가지고 뒤로 감아가지고 막 묶어 놓습니다. 교관님들이 이렇게 손으로 찾아가지고 뭐 도저히 풀 수 없게끔 막 묶어버리고 그때는 교관님이 어떤 그 하라스먼트가 이제 괴롭히는 거잖아요. 직역하면 어떤 상황을 할 때까지 계속 참고 있어야 되니까 그 교관님이 다 하고 그 상황이 끝나면 그때 이제 그거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뭐 당황해서 뭐 수면으로 튀어 올라간다든지 뭐 처치를 제대로 못하고 이러면 이제 퇴교되겠죠. 퇴교 심사에 올려가지고 이제 퇴교되겠죠. 물론 한두 번 정도 기회는 더 줄 수 있지만 그거를 못하면 이제 퇴교됩니다. 그리고 모든 건 어찌 보면 숨 참기가 좀 관건이죠. 숨을 좀 댈 수 있으면 파열량이 좋고 오래 참을 수 있으면 아무래도 좀 나으니까. 그러고 이 호흡 한 가지 뭐 요령이라면 요령인데 호흡을 최대한 짧게 들이마시고 그걸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호흡을 길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뱉고 하다 보면 그 타이밍이 교관님이 언제 와서 그걸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 숨이 다 나간 상태에서 확 뺏겨버리면 숨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만큼 힘들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짧게 들이마시고 내뱉을 때 짧게 훅 내뱉고 짧게 들이마시고 내뱉고 하면서 좀 그 폐 속에 어느 정도 좀 잔량을 남겨놔야 돼요. 그래 그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요령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길게 내뱉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길게 내뱉고 들이마시려는데 확 뺏겨버리고 막 거기서 막 작업하면 교관님이 하는데 뭐 몇십 초 걸리거든요. 뭐 좀 빡세게 하시는 교관님들은 진짜 엄청나게 그 뒤에서 뭐 몇 번을 꼬우고 막 이러기 때문에 뭐 이거 잠그는 거는 뭐 기본이고 그래 시간이 제법 걸려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당황하고 하면 많이 힘들고 근데 그 하라스먼트 교육을 좀 빡시게 타이트하게 했던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뭐 얘기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본대 내려가서 훈련할 때 한번 야간 침투를 하다가 한번 진짜 장비가 느닷없이 고장이 나가지고 한번 죽을 뻔했어요. 제 개인적으로. 근데 그때 그런 교육들이 좀 침착하게 있었던 게 수심이 그때 한 20m 됐거든요. 배 밑에서. 그 하여튼 그 나중에 한번 본대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UT 초등과 과정에서 하는 교육들은 본대 내려가서 생활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기준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거기서 뭐 어영부영 뭐 잘 못하는데 수료시키고 그러면 나중에 잘못하면 사고 나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떤 해군 특수전 요원으로서 기본으로 해야 되는 소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라스먼트 교육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이제 교육이 끝나면 적응이 좀 되면 바다에서 이제 처음에 주간에서 이렇게 주간으로 하고 이제 야간으로 하고 공격판 이제 어택보드라고 하는데 콤파스가 달린 그 보드판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침투를 할 때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드 타고 나가가지고 뭐 1000야드면 1000야드, 2000야드면 2000야드 이제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거리에서 딱 떨어뜨려 줍니다. 그러면 이제 수면에서 딱 공격판을 딱 보고 어택보드 슈팅이라는데 그 각도를 딱 슈팅해가지고 그 각도 그대로 이제 가야 돼요. 그 깃발을 딱 세워놓거든요. 그 깃발 뭐 한 2, 3m, 5m 그 정도 간격으로 깃발 두 개를 세우는데 그 중간으로 이렇게 딱 슈팅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콤퍼스 각도만 딱 믿고 들어가야지 하다 보면 내가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뭐 이렇게 하면서 좀 그 제대로 못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많이 벗어나면 아무래도 뭐 기합도 받고 또 혼이 나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 콤퍼스 수영을 좀 나치미 수영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막내 교관님께서 칭찬을 진짜 잘 안 하시고 항상 무서운 우리 막내 교관님이 계셨는데 저보고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 그때 진짜 기분 좋았습니다. 그 이제 나치미 수영할 때는 처음에 뭐 육상에서
그 판초기 같은 거 이렇게 덮어 쓰고 이제 그 공격파만 보고 어느 정도 적응 훈련, 좀 훈련이라기보다는 적응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물에서 하는데 주간 침투하고 야간 침투까지 그렇게 나침이 수영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도 아마 그럴 건데 저희 때까지만 해도 그 잠수의 어떤 관련된 거는 미 해군 감압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 미 해군 감압 테이블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훈련이나 이런 거를 이제 실시하고요. 스쿠버 잠수 개방 회로 같은 경우, 오픈 회로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가면 이제 수심은 130피트까지 들어갑니다. 더 이상 깊이 들어갈 이유도 없고 일단 개방 회로 가지고는 그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냥 그 제주도에서 한번 그 관광객들 하는데 문섬인가 어디 한번 다이빙하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민간인들이 우리 보고 좀 깜짝 놀라더라고요. 민간인들도 거기는 뭐 다이빙 하러 많이 오니까 그 비시 자켓 없이 그냥 뭐 웨이트벨트 차고 더블룩 메고 이래 들어가는 거고 민간인들이 좀 놀라더라고. 그러니까 음성 부력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놔야지 이제 들어가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리 힘으로 떠 있는 거예요. 물속에서 교관님이 무슨 지시를 하든지 말씀하실 때는 그냥 오리발 차가지고 다리 힘으로 그냥 떠 있다가 이제 들어가라 하면 그냥 들어가고 올라올 때도 뭐 거의 뭐 하체 힘으로 모든 걸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걸 보고 좀 민간인들이 조금 놀래더라고. 아, 군인들, UDT들 저렇게 하나 하면서. 그게 또 에피소드인데 기억이 나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방회로는 기본적인 어떤 잠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이제 폐쇄회로. 폐쇄회로는 이제 공기를 이제 재순환해가지고 공기방울이 이제 바깥으로 안 나오게, 이거는 이제 은밀 침투용입니다. 저희 어떤 군인 어떤 침투 목적상 적에게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침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제 폐쇄회로고요. 우리 때는 그 독일 드레가사에서 제작한 라파이브를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뭐 장비가 훨씬 많이 이제 달라졌겠죠. 라파이브를 사용했고 폐쇄회로 원리는 이제 우리가 이제 육상에서 이제 공기를 이제 흡입하고 그 안에 이제 그 소다설보라고 그 정화제가 있습니다. 정화제를 거치면서 질소라든지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거를 걸러주고 거의 뭐 99% 정도 이렇게 순수 산소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제호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심을 깊이 못 한다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산소로 다이빙을 하게 되면 이제 산소 중독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수심을 보통 한 5m 정도 그렇게 깊이 못 한다는 그런 어떤 안전상 가이드라인은 그렇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그런데 본대 내려가면 뭐 훈련할 때는 뭐 수심 20m에서도 물 속에서도 그냥 뭐 그거 바깥 물어버리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나중에 본대에서 하는 훈련 뭐 보안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뭐 라파이브는 조립하는 방법을 일단 먼저 배우고 자기가 다 조립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장비는 자기가 항상 조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조립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기밀, 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소다 솔브 안에 물이 들어가면 열이 발생하고 안 좋은 어떤 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어떤 해롭기 때문에 일단은 물이 안 들어가게 기밀 유지를 잘 해서 조립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폐쇄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력 조절하는 게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공기방울이 밖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승을 할 때도 어떤 속도 조절을 잘해야 되고 개방회로야 뭐 공기방울 그냥 밖으로 훅 내뱉어 버리면 그게 뭐 조절하기가 좋은데 폐쇄로는 일단 딱 한번 물은 상태에서는 거기서 더 이상 뭐 다른 밖으로 나가면 안 되거든요. 수경 물 빼기 할 때도 폐쇄로는 수경에 물을 입으로 집어넣고 이제 훈련을 하니까 수경에 물을 집어넣고 뺄 때도 개방회로는 그냥 흥 하면서 뭐 공기방울 나와도 상관없으니까 하면 편한데 라파이브 같은 경우에는 수경 물 빼기 할 때도 공기방울이 안 나가게 빼야 돼요. 미세하게 이렇게 조금씩 불어 넣어가지고 공기방울이 아예 안 나오면서 수경 안에 물이 이렇게 쭉 뺄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물을 뺄 때도 공기방울이 안 나오게 빼야 될 정도로 그렇게 좀 어떤 은밀성이 요구되거든요. 그래서 부력 조절하는 게 조금 힘듭니다. 상승을 할 때 속도를 좀 조절을 못하면 여기 폐처럼 여기 공기 주머니가 있는데 공기 주머니가 너무 퍼져가지고 올라가 버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어떤 테크닉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그 은밀 침투용
저희 컴뱃 다이빙이라 하는데 일반적인 스포츠 다이빙하고 컴뱃 다이빙은 틀리거든요. 컴뱃 다이빙은 말 그대로 적지에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엄밀성이 요구되고 좀 많은 어떤 테크닉이 좀 필요해요. 뭐 물속으로 SSU 대원들이 하는 딥시 다이빙도 뭐 어떤 심해 잠수도 기술이 필요하겠지만 엄밀 어떤 컴뱃 다이빙도 많은 어떤 테크닉이 필요하기 때문에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되고 뭐 구조작전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뭐 오픈웨어 갖고 하지만 어떤 적지 침투하는 저희 본연의 어떤 임무를 할 때는 전부 폐쇄회로로 하기 때문에 훈련을 많이 해야 되고 본대 내려가면 뭐 반폐쇄회로도 있고 수심의 어떤 그 제약 때문에 그거를 또 커버한 장비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또 제가 나오고 나서도 제가 나올 때 그때 뭐 라세븐도 그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장비가 아마 더 많이 업그레이드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라5 폐쇄로 잠수를 그렇게 배우고 폐쇄로도 마찬가지 이제 나치밀 수영 똑같이 하고요. 그 주간에 침투하고 야간에도 침투하고 그 생도 때는 항상 춥고 추운 게 제일 힘들어요. 춥고 또 야간 훈련도 많고 하기 때문에 어떤 체력적인 부담이나 어떤 뭐 부상에 대한 부담 이런 걸 항상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6개월이라는 기간이 엄청 길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진짜 잘해야 돼요. 그럼 뭐 장비, 잠수 장비라든지 뭐 라이프 자켓 같은 거 관리 같은 것도 잘해야 되고 장비가 곧 생명이지 않습니까? 내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걸 되게 교관님들이 엄하게 다스립니다. 본대 내려가도 마찬가지고 장비 뭐 못 챙기고 장비 관리 못하면 그게 많이 깨지거든요. 선배님들한테. 그 장비는 특수부대에서 장비는 진짜 생명이기 때문에 좀 제대로 생도 때부터 제대로 배우고 확실하게 스킬을 숙달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간단하게 개방회로 폐쇄회로 두 가지 잠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보고 뭐 너무 디테일한 얘기는 또 하기가 곤란하니까 일단 잠수학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편은 8주차 정도에 이제 라이프가드 인명구조 훈련을 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인명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 많이 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화이팅 하십시오.